자, 비례식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례식은 어느 것입니까? 자, 비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죠? 어떤 것들이 있어야죠?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하고요. 그 비 안에 전항과 부항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비와 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등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곱하기 식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2번은? 네, 맞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번은 마찬가지로 비가 있고요.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등호로 연결되어 있고 뒤에 또 다른 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비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뭐가 없어요? 네, 그렇죠. 비가 없네요. 비가 없네요. 자, 물론 앞에 있는 얘는 비로 나타낼 수도 있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비로 나타내면 10대 2로 나타낼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우리가 비로 나타내기가 조금 힘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죠. 모양은 비례식 모양으로 다 줘놓고 어떻게 해요? 내항끼리의 곱과 외항끼리의 곱이 어때? 다르면은 그거는 비례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그 문제도 잘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대9에서 전항은 얼마예요? 전항은 얼마예요? 쉬우니까 바로 답하고 넘어갈게요. 전항은 5, 후항은 얼마예요?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비례식 7대 2는 21대 6에서 외항은 7과 뭐예요? 6이고 내항은 2와 21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자, 비의 값이 같은 것을 비례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뭐를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율을 다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거 얼마죠? 비율을 구하면은 5분의 6. 두 번째 거는요. 6분의 9인데 약분 되니까 얼마로 나타낼 수 있나요? 2분의 3.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7분의 2. 네 번째 거는요. 10분의 15인데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그러면 여기서 비율이 같은 애가 이 9대 6과 15대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를 다시 비례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9대 6은 얼마예요? 15대 10이라고 나타내야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제시가 되어 있죠? 소수로 제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뭐부터 없애줘야 할까요? 소수점을 없애줘야 합니다. 소수점을 없애면은 얼마가 되죠? 네, 15대 24가 되죠. 그런데 지금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를 또 약분이 되겠네요. 얼마로 약분하면 돼요? 3으로 양변을 약분을 하면 얼마가 돼요? 5대 8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분수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부터 없애줘야 하나요? 분모부터, 그죠? 없애줘야겠죠.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전항과 후항에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6과 5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를 곱해줄까요? 네, 30을 전항과 후항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1, 5, 약분 1, 6이 되네요. 따라서 가장 간단한 작은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죠? 5대 18이 되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연수로는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두 전항과 후항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약분이 될 수 있죠. 45와 2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 뭘까요? 5가 있네요. 5로 나누면요. 전항과 후항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9 대 5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네, 가분수로 먼저 고쳐줘야 한다 했습니다. 2분의 얼마예요? 전항을 고치면 5 대 3분의 5가 되네요. 자, 두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수 얼마, 공통된 수 얼마를 곱하면 되죠? 네, 2분의 5 곱하기 6 대 3분의 5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약분 1, 3, 약분 1, 2. 따라서 얼마 대 얼마예요? 네? 3대 2예요. 15대 10이잖아요. 15대 10에서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약분을 해줘야죠. 5로 나누어주면요. 얼마예요? 3대 2가 되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비례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자,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한 방법으로 네모 안에 있는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항에 얼마를 곱해서 15가 됐죠? 3. 그러면 후항에도 똑같이 얼마를 곱해야 돼요? 3을 곱하면은 네모에 들어갈 미지수는 얼마가 돼요? 12가 되네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나눈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8에서 얼마를 나누면 3이 되나요? 네, 6을 나누고 후항도 동일하게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6을 나눠주면 자, 미지수 얼마가 돼야 돼요? 네, 9가 돼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항의 곱 6 곱하기 16은 네모 곱하기 얼마예요? 24입니다. 자, 6 곱하기 16은 얼마죠? 네, 96. 96은 네모 곱하기 24. 자, 곱하기 24가 네,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96 나누기 24는 네모. 따라서 미지수는 얼마가 돼야 하나요? 4. 네, 4가 돼야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풀어보면은 미지수는 얼마가 돼야 하나요? 63이 되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비례식을 활용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잘 봐야겠습니다. 귤이 6개에 1,000원입니다. 귤 24개는 얼마인지 비의 성질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풀라고 합니다. 먼저 식부터 세워봐야겠네요. 비례식부터 세워봐야겠네요. 6개일 때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24개일 때 얼마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자, 먼저 비의 성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성질 기억나죠? 전항에 같은 수를 곱하고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한다 하면은 비례식은 성립한다, 비는 성립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전항에 지금 얼마를 곱했죠? 네, 4를 곱했죠. 그리고 후항에는 얼마를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후항에도 네, 4를 곱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4,000원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랑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자, 식을 세우면요. 1000 곱하기 24는 얼마예요? 6 곱하기 네모가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하면은 24,000은 6 곱하기 네모가 되고요. 곱하기 6은 넘어가서 나누기 6으로 바뀌네요. 따라서 24,000 나누기 6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네, 4,000원.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문제입니다. 태극기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2라고 합니다. 3대 2. 다음과 같은 태극기를 만들려면 가로를 몇 cm로 해야 합니까? 먼저 가로와 세로의 비는 3대 2고요.
지금 실제 태극기에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네, 네모가 되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60. 자, 식을 이렇게 세워서 풀어야겠네요. 선생님은 B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항에는 얼마를 곱했는지 모르겠지만 후항에는 얼마를 곱했어요? 30. 네, 30을 곱했네요. 마찬가지로 전항에도 그러면 30을 곱해주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태극기의 가로의 길이는 몇 cm가 되어야 하나요? 90. 네, 그렇죠. 90cm가 되어야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어떤 은행은 1년 동안, 이거 얼마예요? 1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4,000원입니다. 이 은행에 1년 동안 2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는 얼마입니까? 자, 식을 어떻게 세워야죠? 1년 10만원을 예금했을 때 이자가 얼마예요?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예금을 한다는 거예요? 200만원을 예금을 했을 때는 이자를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실생활적인 문제 너무 좋아요. 너희들 생활하면서도 반드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항과 후항, 선생님은 B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항에 지금 얼마를 더 곱한 거죠? 전항에 얼마를 더 곱한 거예요? 10만원에 200만원 되려면 곱하기, 그렇죠, 20. 마찬가지로요, 후항에도 얼마를 곱해줘야 하나요? 2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000 곱하기 20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예요? 8만 원이 되겠습니다.